신기한 기후학교, 오늘은요 기후 미식회 시간입니다. 많은 애청자들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신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네트워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유, 선생님 아직 감기가 네, 감기가 또 왔습니다. 네. 저도 세 번째. 민족의 명절 설이 다가왔습니다. 아까 뭐 일부에서 노광준 PD님이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됐다 그랬는데 주부님들은 역시 명절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제 5787님이 이런 문자 주셨는데요. 명절에도 음식 간단하게 하는 문화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적게 음식해서 음식 쓰레기도 줄였으면 좋겠어요. 저도 힘들거든요. 음식과 싸움하기 위해 먼저 한의원을 다녀오는 중입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저희 어머니도 명절 음식 하시기 전에 침부터 맞고 오시더라고요. 아, 그러시군요. 네, 내일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가실 거고 네. 또 이제 오늘 앞당겨서 출발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는 보통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뭐 이렇게 인사하지만 네네. 주부들한테 명절은 큰 부담이죠. 이제 특히 음식이 네. 많은 음식을 한꺼번에 장만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차례상에 올릴 음식도 20가지가 넘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네네. 그리고 또 그 명절 동안 가족들 먹어야 되고 또 맞아요. 손님 치러야 되고. 네, 준비 뭐 그 상 차리는 거 정리까지 하고 나면 며칠 동안 굉장히 힘들잖아요. 네네. 그래서 명절 후유증이라는 단어도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에서 일하는 여성분들은 야근 자처하고 당번 자처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오늘 마침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 명절 음식에 대해서 퀴즈를 드렸더니 오요 4426님이 새싹 문자예요. 근데 차례입니다. 정답은. 뭐 옛날에는 좋은 차를 구해서 올린다 하여 차례라고 했는데 요즘은 다음은 네 차례인데 언제 결혼할 거냐 그렇게 구박받는 차례라서 젊은이들이 설날 고향집을 안 가려고 한다는군요. 퀴즈가 다음 중 설에 조상님께 예를 올리는 간단한 의식을 뭐라고 부를까요? 였잖아요. 1번 차례, 2번 제사였는데 1316님은 대가족들 보면 부럽습니다. 그러셨고 0389님은 손주들 세뱃돈 주려니 용돈이 바닥나겠습니다. 9452님, 우리 5남매 온 가족이 모이면 기분이 좋습니다. 7664님, 나도 며느리한테 용돈 받고 싶어요. 그러셨는데요. 1번 차례, 2번 제사. 정답은 몇 번일까요, 선생님? 네, 1번 차례입니다. 네, 1번 차례입니다. 왜 차례인지 설명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차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차리는 건 제사상을 차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은 차례하고 제사의 차이를 좀 알아보고요. 그다음에 네. 어떻게 하면 명절 후유증 없이 즐거운 명절을 보내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네. 제가 찾아보니까 2023년 1월 21일에 그러니까 2023년이요? 네, 작년이죠. 세계일보 기사를 보면은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에 따르면 네. 차례는 설과 추석 명절이 돌아왔음을 조상에게 알리는 의식이다. 차를 올렸던 습속에서 유래된 말이다. 제사는 고인의 기일에 조상의 영혼을 모셔와서 음식을 대접하는 의례이다. 다시 말해 차례와 제사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명절 차례상에는 차가 중심이 되고 기일 제사상에는 각양각색의 음식을 올린다. 시간만 생각해봐도 네. 그 차례는 아침에 지내죠. 맞아요. 제사는 네. 저녁에 지내고.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을 어떻게 모시는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 뒤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법 지침서인 주자 가래에는 네. 차례상에는 술 한 잔과 차 한 잔, 과일 한 쟁반을 차리고 술도 한 번만 올리고 충문도 익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통 격식을 지키는 종가는 술과 떡국, 전 한 접시, 과일 한 쟁반 등 주자 가래의 원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명절 차례상을 마련하고 있다. 그 같은 기관의 김미영 수석 연구의원은
원래 간결했던 차례 음식이 경제적 여유가 생겨나고 유통구조가 발달하면서 점차 가짓수가 늘어났다면서 그러다 보니 우리 사회에서 차례상은 사라지고 제사상만 남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차례 지낸다고 하면서도 나물 다 하고 제사상이랑 똑같이 많이 해서 맞습니다. 올리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많이 드리면 조상님께서 더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 그 뒤에 이렇게 덧붙이고 있는데요. 많고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전통 예법에서는 모자라는 것보다 넘쳐나는 것을 경계했다. 그리고 과거 조상님들은 차례상에 술과 과일 등 간단한 음식을 차리지 않고 제사 음식을 잔뜩 올려놓으면 참람, 즉 지나치거나 넘치는 것이라고 해서 네. 비례, 예가 아닌 것으로 간주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정말 다른 얘기인데요. 네, 완전히 반대죠. 예. 한종혜 님이 백남정 선생님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명절 전에 뵈니까 기대를 잔뜩 하고 듣고 있습니다. 음식에 관심이 많아서 가장 유익한 시간입니다. 감기 얼른 나으세요. 고맙습니다. 차례, 제사 똑같은 말 같은데 오늘 정확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보니 정말 다르네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어가자면 네. 이제 세세한 예법이나 격식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현재 일반 가정에서는 차례라는 형식만 따를 뿐 조상을 잘 대접하고 모신다는 생각에 여러 가지 음식을 마련하게 됐는데 네네. 이 김수석 연구원은 과거의 차례상은 신리와 검소함을 미덕으로 여겼다. 하지만 요즘의 차례상은 제사상처럼 올리는 게 미덕이 됐다. 그래서 차례상의 본래 모습을 되살린다면 예법도 지키고 차례 음식 장만을 둘러싼 가족 갈등도 줄일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은 상은 간략하게 할 수 있다. 그럼 오신 분들한테 그것만 드릴 거냐. 결국 음식 네.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 선생님 이번 그 설 차례상을 우리가 좀 간단하게 할 수 있다. 그게 예법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혹시 선생님께서 설에 추천하실 음식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설 지나고 나면 네. 이제 여러 음식들이 남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보통 이제 설 지나고 또 명절 지나고 난 다음에는 새로운 음식보다는 기존에 먹었던 음식들 중에서 어떤 음식들을 잘 모아서 새로운 음식처럼 조리할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네네. 보통 뭐 닭 같은 거 네. 저희는 닭도 올리는데요. 강원도 시댁에서 네, 올리시는 맞습니다. 강원도는 이제 생선이 없기 때문에 닭을 올려요. 근데 닭을 올리고 나면 요즘에 애들 튀긴 닭 좋아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찐닭 같은 경우는 잘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살 다 발라내서 뼈와 그 껍질은 따로 닭 육수를 내고요. 나머지 발라낸 살에 양념을 해가지고 뭐 숙주나물, 고사리나물 이런 거 남은 거 넣고 닭게장을 끓입니다. 그럼 또 약간 느끼한 음식에서 네. 얼큰한 음식으로 바뀌면서 또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희 차례상에 닭 올리는 걸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요즘은 치킨도 올린다 하니까 어르신들이 차례상에 누가 닭을 올리냐 그러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강원도나 이렇게 해산물이나 뭔가를 올리기 힘든 지역에서는 닭을 올렸을 것 같아요. 꿩이나 네, 닭 맞습니다. 이런 네. 거를.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그러면 어느 정도 간소하게 차리느냐 네, 이런 네, 것도 좀 맞아요. 고민하잖아요. 네. 이거는 마찬가지로 작년에 한국유교문화진흥원하고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 그다음에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위원회가 설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하는 설 차례 간소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차례상 음식 가짓수는 모두 9가지 정도면 된다. 나물, 뭐 소고기 구이 같은 적, 그러니까 그 구이 같은 거를 네, 하나를 놓고요. 네. 그다음에 김치, 과일 4가지, 술 이렇게 놓고 설 차례상에는 떡국,
그다음에 추석 차례상에는 송편을 송편. 올리는 거 외에는 그렇게 그냥 차리면 된다. 그래서 차례상은 요 정도가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과실 4가지 하니까 아휴 이번에 과일값이 다 올라서 네. 4가지 챙기려면 진짜 돈이 많이 드는데 지금 그래서 어쨌든 뭘 올리냐 여기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 성균관 유도회 총본부위원회 하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권위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해주신 건데요. 차례상에 네,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네. 그 경북 안동 퇴계 이황 선생님 종가 차례상 사진이 나왔는데요. 네네. 그 거기에도 보니까 한 9가지 정도 음식이 올라갔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과일을 그냥 한 접시에 모아가지고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막 그래서 여러 개로 이렇게 네, 여러 네, 접시를 네. 안 그래서 하고요. 그 과일도 사실 뭐 4가지 이거는 그냥 보편적인 거고 상황에 맞춰서 하면 좋다. 그리고 그렇게 아예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냥 예의를 갖출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을 장만하고 그 가족들이 즐겁게 지낼 수 있는 그 마음, 조상을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올릴지는 사실 여기서 이렇게 말씀은 하셨지만 각 집마다 정하기 나름인 거잖아요. 그렇죠. 더 간소하게 해도 되는 네, 거고. 네, 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금 지키고 있는 예법들은 언제부터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전통도 아닌 아니라고 전통을 하더라고요. 지키기 위해서 예, 예. 가족들이 즐겁게 보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게 지내고 다시는 명절을 지내고 싶지 않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네, 네. 힘들어 한다면 바꿀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물론 뭐 가족마다 상황들이 다 다르니까 쉽지는 네.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이야기를 해보는 거는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4416님이 문자로 주신 것처럼 요즘은 모이면 음식도 음식이지만 이렇게 듣기 싫은 말 들으니까 안 모이려고 네, 하는 네.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 제사 지내러 큰 집에 가면 뭘 먹었다. 차례 지내러 큰 집에 가면 뭘 먹었다 하는 기억을 우리 세대까지는 그래도 참 오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그 명절 지내고 선생님께서 강원도 시댁에서는 닭을 올리고 닭게장을 끓인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음식 활용법도 질문이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문자가 들어왔는데 6995님이 우리 집은 나물을 많이 무쳐서 밥을 비벼 먹습니다. 고추 양념장에 참기름 몇 방울 떨어뜨리고 계란 후라이 하면 영양 만점 비빔밥입니다 하셨고요. 3840님은 며칠 느끼한 음식 먹으면 매콤한 음식이 먹고 싶어서 남은 잡채랑 가래떡을 넣어서 떡볶이를 만듭니다. 잡채가 양념이 되어 있고 여러 고명이 들어 있어서 더 맛있습니다. 그러셨는데요. 저는 명절 때 제일 재밌었던 게 오후에 동네 그 패스트푸드점에 가면 어르신들이 그렇게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 맛이 이제 어르신들도 제사나 차례상 음식이 너무 막 먹고 나니까 네. 오셔서 뭐 콜라, 치킨, 햄버거 이런 거를 드시더라고요. 저녁 때쯤. 되게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음식 활용법에 대해서는 선생님 뭐 또 다른 아이디어가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또 저는 이게 그래서 매콤한 음식이 좀 눈에 띄었어요. 잡채랑 가래떡을 넣어서 만든다. 떡볶이를. 네, 그래서 저도 이 닭게장도 좀 매콤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전 같은 거 모아서 이제 전으로 그 찌개 같은 거 약간 매콤하게 네. 찌개 끓여도 좋고요. 그다음에 또 뭐 나물 같은 거는 이제 활용하는 법이 좀 많죠. 그래서 나물로 또 밥전을 만들기도 해요. 나물을 다 다져서 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나물을 다 다져서 밥하고 나물을 비빈 다음에 그걸로 약간 전처럼 부쳐주기도 하고요. 밥전이요. 네. 저는 나물 많을 때 항상 나물 김밥. 네, 그게 나물김밥 맛있더라고요. 좋네요. 나물 김밥. 오늘 또 여기 보면은 음식 많이 해서 나눠 먹죠. 1151님 그랬는데 사실 차례상 간소하게 하자고 하면 저희 어머니처럼 손님은 어떡하냐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음식을 해서 주변과 나눠 먹었던 기억이 예전엔 있는데 요즘은 많이 안 나눠 먹잖아요. 그 네. 옆집에서 안 먹는 전 갖다 주면 부담인데
어떠신가요, 선생님은 설 연휴 때? 저희는 이제 차례는 간단하게 지내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몸이 계속 안 좋아가지고 남편이 이제 아는 분이 닭갈비집을 춘천이 또 닭갈비 유명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친구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그걸로 네. 아마 가족들 먹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냥 한 가지 음식만 해서 간단히. 간단히 준비하고 나머지 손님들은 다과상 정도만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저희는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뭐 아직은 그냥 얹혀서 가서 그냥 일하는 척 왔다 갔다 하다가 오는데 그렇습니다. 선생님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기. 그리고 제가 마지막 네네. 떡국을 맛있게 끓이는 법. 그거 중요합니다, 선생님. 떡국 맛있게 끓이는 네, 거. 저희가 보통 떡은 다 마른 거 잘라진 거를 사잖아요. 네. 근데 말랑말랑한 떡을 얼려놨다가 그거를 썰어가지고 맨 마지막에 넣어서 끓여 먹으면 굉장히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그러면 떡이 말랑할 때 바로 냉동실에 넣었다가 네. 썰기 전에는 그럼 이걸 좀 녹여야 되나요? 아니면 좀 바로 썰 수 녹여야죠. 있나요? 네, 약간. 바로 썰지는 못하니까 좀 녹여서. 그리고 국물을 충분히 끓이다가 마지막에 떡을 넣어서 조금만 끓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마도 그 보관법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어렵기 때문에 미리 해가지고 오랫동안 두고 먹었다면 요즘은 뭐 냉장고 있으니까 좀 더 맛있게 드시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딱 마무리하려고 했더니 6995님이 우리 집은 차례 지내고 술이 남습니다. 남은 술 활용법은 없을까요? 하셨는데 진짜 이 술을 막 그냥 뜯어가지고 조금 마시고 조금 붓고 하다가 어설프게 남은 게 막 두세 병씩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거 고기 될 때 유용하죠. 저는 고기 젤 때. 그거 다 모아놨다가 예. 고기 될 때 많이 씁니다. 그렇구나. 저는 막 얼른 부어서 버리거든요. 네, 근데 버리기엔 너무 아깝고요. 그렇죠. 고기를 아예 그 술이 많으면 거기에다가 풍덩 담가서 핏물을 빼면은 훨씬 고기에 누린내가 없고 부드러운 고기를 먹을 수 있습니다. 네. 6995님 그렇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백남정 식생활교육 인천 네트워크 대표님이셨는데요. 대표님 마무리로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해주신다면요. 네. 올 설에는 행복한 가족들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올 한 해도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기 우리 같이 이겨내고. 네. 미래에서 온 기후 뉴스 이게 2주에 한 번씩 정말 재밌죠, 여러분. SF 소설 같기도 하고.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 전하는 이야기는 모두 가상 뉴스입니다. 가상 뉴스.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 이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3부에서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 사연이 나왔는데 공릉천 네네네. 서명해달라. 그다음에 또 누구나 사연에서 파주 활동하시는 이주호님. 그리고 나서 4부는 원래 우리 2주에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또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이셔서 예전에 어떤 분이 나오셔서 그랬습니다. 경기도에서 정말 활발한 곳이 파주와 연천이다 그랬는데 오늘 새삼 느끼네요. 네네네. 네, 오늘 이 뉴스는 가상 뉴스입니다. 내일의 기후 이기관 이사님이 가져오신 미래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우주 뉴스입니다. 하늘을 가리러 간 손바닥 팜. 2049년 제2호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완성을 앞두고 있는 인류 최대의 초대형 미션 팜 101호기가 라그랑주 포인트 1으로 출발하기 위해 최종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가리는 초대형 손바닥 혹은 야자수 팜 PALM이죠. 팜 프로젝트는요. 101호기를 마지막으로 서로 기하학적인 원반 형태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는요 지속적으로 아주 미세한 그림자를 지구에 제공하도록 하는 거대한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팜 100호기가 3년간 들이운 그림자가 지구 온도를 낮추는데 성공했는지 이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앞으로 더 장기간 누적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팜의 설계를 주도한 김수영 박사팀 관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해당 사업에 쓰인 예산을 기후 정의를 위해 사용하라는 시위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팜을 만들기 위해 우주 발사체를 쏘는 데 들어간 탄소값도 못하는 우주 토목공사 아니냐는 비판이 있습니다만 우여곡절 끝에 팜은 이제 완성 직전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아하.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초대형 손바닥 또는 야자수 팜 이렇게 생긴 걸 우주에 띄운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라그랑주 포인트, 우주 그늘막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어떤 뜻일까요? 네, 라그랑주 포인트는요. 수학자 라그랑주가 찾아낸 뭐 두 행성 간에 예를 들면 이제 진행자님이 태양이고 제가 지구라고 하면 네. 이게 서로 끌어당기는 인력과 힘. 중력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돌고 있잖아요. 네네. 그 중립 포인트. 중립 포인트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 이 포인트에 어떤 물건을 갖다 놓으면 에너지를 쓰지 않고 그 자리에 떠 있는 그대로 건가요? 떠 있을 수 있다. 아하. 이 포인트를 말합니다. 아, 이게 진짠 거죠. 그러니까 라그랑주 포인트는. 네, 이미 라그랑주 포인트는 사용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임스 웹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제임스 웹이라는 망원경이 예를 들면 지구 뒤통수 뒤에 있는 우주. 이제 자리 잡고서 심우주를 관찰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라그랑주 포인트 1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도 그 중립 포인트가 존재합니다. 그 포인트에 그늘막을 갖다 놓겠다. 그래서 올라간 지구의 온도를 조금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지구공학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네. 이게 그러니까 가상 뉴스죠. 가상 뉴스.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런데 라그랑주 포인트가 있다. 이거는 실제 과학적인 얘기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지구공학적 시도가 약간 SF 영화 같기도 한데 이게 성공할까요? 네. 뭐 어떤 것은 진지하게 시도되고 있는 것도 있고 네. 어떤 것은 좀 팝콘처럼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혹은 대응하기 위한 아이디어로서 공학적인 아이디어로 지금 기사들이 가끔 혹은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던져보는 거죠. 기후 네네네. 극복을 뭐 해보려고.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네. 화성을 테라포밍 그러니까 더 따뜻하게 원자 폭탄을 터뜨려서 따뜻하게 만들고 식물을 심어서 산소의 비율을 높인 다음 인간이 살 수 있게 해서 지구인이 이주한다는 계획 혹은 우주 공간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해서 무선 송전한다. 뭐 혹은 탄소 포집기가 뭐 도시 곳곳에 설치돼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 네. 인공태양을 만든다. 그리고 인공태양을 위한 연료 헬륨3를 달에서 가져온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우주 그늘막, 우주 차단막으로 올라간 지구의 온도, 기온을 낮춰본다. 등등이 있습니다. 이 기술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더 다른 파괴가 일어나지 않을까는 두려움은 들지만 탄소 포집기가 도시에 설치돼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거나 우주 그늘막으로 지구 기온을 낮추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게. 네. 뭐 실용화나 이제 스케일업 등의 커다란 과제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공학적인 시도들이 인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면 네. 라이트 형제의 비행기도 처음에 18초 비행으로 시작했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격려해 보고 뭐 기대를 걸어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은 하지만요. 사실 이런 큰 스케일의 솔루션이 돼도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큰 스케일의 피해가 오는 거 아닌가요? 잘못하면 이게. 네. 예. 이런 류의 기술이 갖는 흔한 오류가 네. 그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너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나 네. 너무 많은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자원을 사용해야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는데요. 뭐 공학적으로 보면요. 네. 투입되는 힘에 비해 산출되는 효과가 적다면 이런 엉터리 솔루션일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 뭐 화성 갈 비용으로 차라리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F 솔루션들은 항상 늘 혹하고
솔깃합니다. 한 방에 확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네네. 자, 이런 더 큰 문제는요. 네. 이런 솔깃과 혹은 바로 옆에 있는 해결책이나 우리의 숙제에 더욱 무관심하게 만드는 부정적 효과가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네. 이런 SF 솔루션 중에 하나가 지구를 구한다 치고 지구를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뭐 20년 후, 30년 후 혹은 뭐 100년 후에 그런 시점이 올 때까지만이라도 우리를 구할 수 있는 현재의 숙제를 제발 외면하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만드는 과정에서 탄소 배출도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맞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뉴스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입니다. 태양광의 그늘, 이제는 이게 더 소중하다. 2049년 1월 한국에너지공단의 의뢰로 H갤럽이 태양광 발전소 소유주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에너지공단이요. 태양광 발전소 보급 50주년을 맞아 실시한 이 여론조사의 질문은 당신이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이유는? 이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에너지공단에서 해마다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2049년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이유 1위로 나온 결과는 바로 그늘이었습니다. 2위는 탄소 중립 에너지라는 점, 3위는 경제적 혜택 순으로 나왔는데요. 그늘이라는 대답이 처음으로 등장한 2041년 이후 꾸준히 응답 비율이 상승하더니 이제는 근소하게 1위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기후 위기 불황, 즉 클라이밋 리세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골 텃밭에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난 것이 그 이유로 보입니다. 경기도 파주의 농부 천호군 씨는 영농형 태양광의 그늘이 더워진 하절기 기온 내 토양 수분의 증발을 막고 작물의 생존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 확실히 느껴진다고 말했는데요. 올해도 햇빛이 너무 뜨거운 것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영농형 태양광이 이게 생태계나 농작물에게 전자파가 나쁜 영향을 주지 않냐 이런 우려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태양광이 오히려 뜨거운 햇빛을 막아줘서 농업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양광을 하는 이유가 전기 때문이 아니라 그늘 때문이기도 한 건가요? 네. 태양광 패널의 뒷면, 그러니까 그늘이죠. 그늘은 지구가 더워질수록, 지금은 좀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구가 네네. 더워질수록 주목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프랑스에서요. 영농형 태양광을 하는 경우 건조한 지역에서 수분의 증발을 막아 영농형 태양광 시설 밑에서의 작물이 훨씬 적은 에너지로 더 높은 생존율을 보이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단순히 생각해봐도요. 이제 그늘이나 처마 같은 것은 여름날 햇빛을 피하는 가장 간단한 구조물인데요. 태양광 구조물이 아주 간단하게 이를 동시에 실현하기도 하는 거죠. 네. 우리 휴게소 가면 이제 주차장에, 주차장 맞아요, 태양광 많이 맞아요. 설치했잖아요. 그것만 생각해봐도 그 밑에 주차해둔 차가 훨씬 네. 더 안정적인 상태로 맞아요. 보관이 된다는 거. 그 여름 휴가철에 여행하다 보면은 그 주차장 태양광 아래에 주차하려고 막 서로 글로 가려고 하는데 그리로 네. 그늘이다. 그만큼 뜨거워졌다는 얘기도 되고 2049년은. 그렇습니다. 2049년이 되면 그늘을 권하는 사회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너무 더우면 물을 마시세요. 그늘에 들어가서 쉬세요. 맞아요, 이런 맞아요.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늘은요, 식물뿐 아니라 인간의 탈수도 막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그늘을 권하는 사회가 될 것인데요. 네. 건축물에서 그늘을 늘리는 구조물을 세우는 것이 자칫하면 이제 불법 구조물 이슈가 될 수도 있다거나 네. 거기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태양광 구조물에 전기 발전 기능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그늘을 만드는 기능을 인정한다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태양광 시설의 앞 뒷면을 모두 기후 대응 위기의 무기로 쓰는 사회가 될 것 같다는 예측입니다. 예.
게다가 이제 밑부분이 하부 공간이 살아있는 태양광 시설물은요. 거기에 이제 양면형 태양광 모듈이 이제 몇 년 전부터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럼 똑같은 면적에서 발전량을 최대 20%까지 늘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건 아하. 뭐 그늘 효과는 무조건 좋다. 그러면 양면형 태양광 모듈이어도 그 아래에 들어갔을 때 그늘 효과는 똑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 태양광 모듈에서 어떤 열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네네네네. 네, 그렇군요. 그럼 기후 위기 불황이 계속되면서 사람들이 텃밭을 가지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는데요. 네, 이 불황이 심해지면요. 네. 자급자족이나 물물교환 경제가 살아나게 됩니다. 지난번 때 방송 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네. 혹시 쿠바식 텃밭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쿠바식 텃밭이요? 네. 못 굉장히 들어봤는데. 낯선 수 있는데 네. 분명히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아. 짜투리 공간을 활용해서요. 네. 이 나무 패널이나 이런 벽을 치고 음. 거기다 흙을 채워서 텃밭을 만드는 방식인데요. 아. 이걸 왜 쿠바식 텃밭이라고 부르냐면요. 네. 경제 제재를 오랫동안 받아서 불황이 굉장히 심해진 쿠바에서 유행한 방식이다라고 해서 지금도 쿠바식 텃밭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네. 뭐 지금도 상품도 팔고 그래요. 아, 그런가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도시에서 이제 텃밭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말에는 꽤 넓은 주말 농장을 직접 재배하거나 운영하는 방식으로 기후위기 불황을 대응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이 뭔가를 통제하고 싶어하는 네, 본능이 네. 있지 않습니까? 이 비닐하우스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요. 뭐 하우스까지는 아니어도요. 적절히 햇빛을 통제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세울 수 있다면 이것이 작물 생존율을 높일 텐데 그 인프라로 태양광 구조물, 즉 지금 설치하는 영농형 태양광 구조물 네, 같은 네. 건데 이런 구조물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광으로 전기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그늘을 만들어서 기후위기 시대에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작물이나 인간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가상뉴스였는데요. 이거는 가상뉴스가 아니라 조만간 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오늘도 미래에서 온 남자, 내일의 기후 이기관 파주의 시민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님이 가상뉴스입니다. 미래 시나리오로 가까운 미래, 먼 미래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을 해보셨는데요. 그 설이잖아요, 이제. 네네네. 차례 지내시나요? 네. 저희 2부에서 기후 미식회라 차례나 차례 음식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기관 이사님은 어떻게 차례를 지내시나요? 저희 차례는 네. 상당히 캐주얼하게 캐주얼 네. 미래형으로 진행을 지내시나요? 제가 네. 직접 준비를 하는데요. 네네. 아, 직접 준비하세요. 네네네. 네. 이제 뭐 어동육서, 홍동육서. 네. 네, 아니면 뭐 과일의 순서를 이렇게 놔야 된다. 네네. 이런 것들은 모두 폐지하셨나요? 무시하고요. 네. 하나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뭐냐면 거요? 차례라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네. 부모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리고 차례가 차를 내주는 네, 맞아요. 예잖아요. 차. 디저트를 함께 하는 거거든요. 아, 나중에 그래서 차도 뭐 커피로 바꿨어요. 부모님이 네. 좋아하시던. 네. 저희 부모님 돌아가셨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와서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함께 마신다. 라는 본질만 남겨두고 네. 차례는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 차례가 더 즐거워지고 재밌어지고 네. 그 본질의 의미를 더 생각하게 되는 그런 차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커피 넣고 또 뭐뭐 놓으세요? 그러면 케이크도 놓으세요, 혹시? 뭐 좋아하시던 음식 놓은 거죠. 아. 그 찹쌀 도너츠를 좋아하셨어요. 네. 그래서 찹쌀 도너츠 제가 만들 수 없으니까 매번 사다가. 사서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그때 맞는 과일 좋아하시던 과일 뭐 이런 것들 제가 하는 뭐 매운 거 놓지 말라는 얘기도 하는데 네. 올려놓습니다. 좋아하시던 음식으로. 네. 아유, 정말 즐거운 차례상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새해라서 사실은 이 이야기를 준비한 건데 네. 새해가 해잖아요. 네. 뭐 사실은 해는 태양은 똑같습니다. 아하. 다 똑같은데 그냥 인간이 어떤 주기를 딱 정해놓고 내일부터 새해 이렇게 새해라는 말을 정했잖아요. 네. 이것도 참 인간만이 하는 그런 행위 같은데 오늘은 그래서 태양과
네. 그것이 만들어내는 그늘 이야기를 이제 새해를 맞아. 새해를 맞아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도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기후 이야기를 들을지 기대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